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6시간 전 코어팀 공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거 6시간 전 공지가 전날 나왔던 그 공지하고 좀 유사하다, 아니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텀을 좀 늦춰서 공지를 하는 이유는 늘 궁금하긴 한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파이투데이가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8일 남았습니다. 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8일이고 미국 시간으로 하면 뭐 7일 정도 남았겠죠. 카인들러 MD에서 비트코인 메인 목적 5,150만 달러를 조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헬스케어하고 데이터 업체 카인들러 MD가 비트코인 매집을 위해 PIP 상장기업 대상 사모투자 방식으로 5,150달러를 추가 조달했다고 비즈니스 와이어가 전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메인 목적으로 뭔가 어디든가 조달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코인베이스 CEO 전세계 암호화폐에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해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암호화폐를 필요로 한다,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고 인플레이션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트럼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했다라는 이런 내용. 분명히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코인 시장의 뭔가 상승 이런 거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약간 움직임들이 애매하죠. 한편 HAI 토큰이라는 게 해킹 정황으로 99.3%를 내렸다라는, 해킹으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은 총재 해가지고 나오는데 올 가을 금리 인하 적절하다고 해서 관세 조치가 없었다면 금리 정상화를 고려했을 것이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 어쨌든 올해는 2번 일어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 자, 분석에서 솔라나, 리플 등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90% 이상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뭔가 솔라나하고 리플까지는 올해 좀 ETF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해가지고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쭉 보면은 결국에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 3개월 내 최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미국의 텍사스 주지사 비트코인 준비금 보호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금이 기타 일반 재원으로 흡수되거나 자동 폐지되지 않도록 연구 기금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 볼 수 있고, 한편 이 크립토 법을에서 보면은 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아래에 좀 내려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2,415달러, 완전 많이 떨어졌죠. 그죠? 솔라나가 140달러, 리플이 2.12달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내려서 쭉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0.54달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0.54달러인데 한번 보면 가격은 이렇다 치고, 그 다음 내용 보면 CEX, 우리가 거래소적인 내용들을 쭉 봤을 때는 거래소는 지금 130만 개가 증가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코어팀 지갑 보면 1964만 개가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감소 수치는 아마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수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자, 마이그레이션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요거 보유자 분포 한번 보면은 전날 169997311이었죠. 자, 169996312로 바뀌었습니다. 상어가 돌고래로 줄어들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5991, 19042 돼 있는데 5991, 5994에서 5991로 줄었어요. 그리고 뭐 그죠? 어, 줄었어요. 참치 분명히 줄었어. 그 다음에 물고기는 좀 늘어났죠. 물고기는 189에서 190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잔금 해제 통계 관련해서 보면은 락업 해제 관련해서 쭉 봤을 때 계속해서 락업 해제는 7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드디어 저도 아마 7월 6일인가 이때 제가 락업 해제됐는데, 야, 이때 물량 굉장히 많이 해제되네요. 이때 물량을 얼마나 어떻게 커버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6월 28일, 29일 이때쯤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파이투데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자, 뭐 마이그레이션도 어쨌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수량이 그 전날과 전전날 수량이 좀 많았다라는 거 볼 수 있고, 파이네트워크 434.4만 팔로, 그리고 7시간, 6시간 전, 이제 7시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공지가 떴는데 이 공지를 좀 살펴보면은 오픈 네트워크 출시된 지 100일이 넘었다고 해서 뭐 사이트 하나 나와 있고, 이거 제가 전날 다뤄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서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는데, 얘네들은 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뭔가 한번 공지를 띄우고 그 다음 텀을 뒀다 또 공지를 띄우고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뭐 어쨌든 현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뭐 이렇게 백데이스 돼 있는데, 이거 사실 볼 거 없어요. 그렇게 어제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서 볼 게 왜 없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문점은 여전히 유저수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유저수하고 KYC 현황 이런 거를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빠졌고, 그다음 KYB,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KYB인데 이 KYB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목록이 여기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의문점이 많이 드는 거고요. 도지코인 437.9만 팔로 0.1만 빠졌네요.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똑같고, 그래서 지금 뭐 파이 네트워크하고 비트코인,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한 방을 먹일 차례가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 뭐 트론, 파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건 똑같이 떨어져요. 파이 네트워크도. 근데 하락이 이렇게 보면은 살짝 굴곡이 덜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모습들 전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오를 땐 또 똑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볼 때는 사실 어느 알트코인들과 좀 비슷하다. 근데 뭐 얘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코인이 아니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리얼 파이코인이 마케팅으로 개떡상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다 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출신 배경이 좀 리플리더, 님들 얘네 출신 배경함. 파이는 최초 스마트폰 채굴 코인인 걸로 아주 유명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 유저수도 겁나 많음. 근데 유저수 많은 건 알겠는데 뭐 출신 배경 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뭐 브레드 갈링하우스 맞죠? 내가 사기당해서 잘하는 것 같아.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 이 뭐 다 알아요. 이 안에 내용들도 보면은 찾아오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코인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관심 없는 코인은 당연히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 측면에서 사실 돈 주고 마케팅을 한 게 파이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기사 몇 개 정도 할 때 그럴 때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버들이 뭐 욕먹지만 유튜버들이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유튜버들이 많이 알려줬어요, 파이코인. 그죠? 그런 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전기료 비정상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높다고 3, 4만원 나온 전기세가 이번 달은 10만원을 넘어간단다. 노드 2대 돌리는데 하나를 꺼야 하나?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흔들린다. 그놈의 최고 구간 누진세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파이가 가격만 올라주면 커버가 좀 될 텐데, 코인텔레그래프가 심각한 문제에 대해 비난하는 동안 핵심팀은 조용히 미국을 떠나 중국에서 삶을 즐기고 있고, 커뮤니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메인릿이 열려있지 않다. 유동성 없다. 로드맵 없다. 책임감이 전혀 없다. 일단 네 번째 거는 살짝 그래 보이고, 로드맵 없다는 공감, 유동성 없다도 어느 정도 공감. 이거 거래량 빠질 때 똑같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이래요 지금. 그죠? 근데 메인넷 열려있지 않다라는 것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거 지금 노드 관련한 뭐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메인넷은 오픈이 됐는데 실제로 컨트랙트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상승의 서막에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상승의 서막이라고 했다가 뚜까 맞아서 지금 0.54달러가 됐어요. 이렇게 올랐던 거는 전체적으로 어저께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새벽 밤부터 해가지고 새벽 사이에는 절망입니다. 절망 완전히. 오후까진 괜찮아. 낮까지만 해도 진짜 괜찮았는데 완전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데, 파이는 그때 익절을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61달러 정도 익절했잖아요. 그때 익절 안 했으면 이것도 떨어졌겠구나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보면은 참 잘했다. 근데 6시간 전에 이렇게 코어팅 공지가 떴고,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파이 네트워크가 어떤 거를 보여줄까, 6월 28일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공지 화면이 안 바뀔 수도 있고, 이대로 쭉 가다 그냥 다음 주 28일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지 화면이 한 번 더 28일에 대한 힌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살짝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무래도 도메인에 대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 네트워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